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타랍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죠. 그리고 이틀 뒤면 발렌타인데이네요. 평소 썸이 좀 있고 분위기가 괜찮았던 사이라면 이쯤에서 그날을 위해서 슬슬 작업이 들어가는 게 국룰이죠. 그런데 항상 먼저 연락했던 상대방이 갑자기 톡도 뜸해지고 약간의 거리감마저 느껴진다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면 연인으로 발전하느냐, 남사친 또는 여사친으로 남느냐의 그 중대한 기로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존심상하게 먼저 연락하기는 좀 그렇고, 반대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이때만큼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도대체 왜 연락이 없는지, 그리고 나에 대한 속마음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항상 그렇듯 제너럴한 리딩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마음에 들고 꼭 그렇게 되길 기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타로 시작합니다. 심호흡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제 카드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어째서 요즘 연락이 없는 건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하는지를 떠올리면서 조금 전 셔플에서 눈에 띄었던 카드가 속해 있는 번호나 여기 5개의 카드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번호가 있다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영상 하단에 있는 자세히 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타임스탬프 번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볼까요? 첫 번째 카드부터 집착이 나왔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단지 왜 이 사람이 연락이 없지? 라고 단순한 궁금증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인이 뒤돌아서 보면 온 신경이 상대방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러한 집착은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서서히 상대방을 알게 됐다기보다는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하면서 한순간에 좀 이렇게 훅 빠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알고 있어요. 당신은 스스로가 최소한 상대방에게 모자라지도 않고 나 정도면 너도 만족할 텐데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이 카드만 봐도 본인 스스로가 자부심도 높고 꽤나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이 정도 너한테 관심을 보였으면 이제 슬슬 넘어올 때가 됐는데 라는 마음도 없지 않을 거예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상대방은 마음이 좀 틀리네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세 개의 카드 모두가 스트레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스트레스는 당신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는 아닌 걸로 보이네요. 이 9번 소드 카드는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과 환경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은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5번 컵카드와 같이 겉으로는 멋지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여요. 물론 다행히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이네요. 단지 연애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은 뭐 곧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돌아오게 되면 이것만은 좀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처럼 닥달을 하거나 이 그림처럼 억지로 상대방을 당겨서는 안 돼요. 어른스럽고 연상의 연인처럼 느긋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이 펜타클 오브 퀸과 6번 완드카드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안아줄 때 비로소 상대방은 자신의 모습을 찾고 돌아올 거예요. 상대방을 이성으로 생각하든 모성애나 부성애적 마음으로 아끼고 감싸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운명적인 만남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조언의 카드에도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와 9번 소드 카드가 또 나왔네요. 당신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건 뭐 급하게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과 상대방은 오랫동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를 타고났어요. 끈기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운명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아, 이분 성격 급하시네. 처음부터 뼈를 때리긴 싫지만 그래도 요즘 제가 너무 좋게만 말을 했었죠. 이거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에요. 뭘 하든 간에 정도가 있고 차례라는 게 있죠. 상대방한테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내가 뭐 먼저 선톡을 날리면 바로 칼답해야 되고 난 뭔가 티키타카를 잘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짜증만 밀려오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 이 4번 소드처럼 아 때려쳐? 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참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데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이 없진 않아요. 단지 현재와 같은 모습에 상대방은 조금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알고 있어요. 원래 성격 자체가 조금 급한 편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이 월드카드까지 나온 걸 보니까 스스로 개성이 확실한 사람인 걸 알아요. 이러한 성격은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고집도 세고 뭔가 좀 별나고 사차원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호불호가 갈릴 뿐이지 조금 친해지게 되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란 걸 모두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그것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락도 하고 관심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상대방은 아직 명분이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4번 컵카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두 개의 소드 카드는 뭐 위험, 공포, 그리고 낮은 존재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너럴한 리딩이라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은 당신과 가까워졌을 때 과연 자신이 이것을 잘 버텨내거나 당신의 그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둘의 합을 보는 카드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다행히 카드에는 다른 이성이 보인다거나 믿지 못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요. 거기에다 합을 보는 카드와 조언의 카드에서 결혼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카드들이 한 장씩 나왔고, 나머지 이 왕과 여왕 카드도 괜찮은 카드들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당신과 상대방의 결말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전에 당신이 선행되어야 할 그런 큰 숙제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데스 카드예요. 당신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즉 모든 게 변하지 않고는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풀어 말하자면 변한 건 없는데 지금과 같이 급한 성격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계속 뒷걸음치면서 거리감을 둘 테고, 그러다 보면 카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 필연이 아닌 악연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해요. 누가 뭐래도 서로의 인연은 서로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반 이상일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이 행드맨처럼 뼈를 깎는 고통과 희생을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애정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3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3번은 뭔가 순수함과 원초적인 느낌이 강하네요. 이 여왕제 카드와 9번 펜타클 카드는 당신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말해도 아쉬울 게 없는 카드들이에요. 더군다나 뭐 여러 경험도 많은 것 같고 이성을 쉽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말고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당신은 상대방에게 뭔가 크게 하나 꽂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주 단단히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은 당신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나 연하일 것 같네요. 만약 연상이라 하더라도 아주 순수한 사람이거나, 모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신의 그 모성애나 부성애를 자극하는 그러한 사람일 거예요. 웬만한 이성에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당신에게 이렇게 뭔가 새롭고 프레시한 느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 더더욱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 카드를 보아하니까 당신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 러버 카드에 풀 카드, 그리고 1번 완드 카드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풀 카드와 1번 완드 카드가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다가갈 의지와 도전, 그리고 순수함을 말하고 있고, 이 러버 카드는 이제 막 당신의 매력에 눈을 뜨고 다가가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아직 연애에 미숙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당신이라는 멋진 이성을 만날 준비가 되면 조만간 좋은 연락이 오게 될 거예요. 사실 뭐 둘의 합과 조합 카드만 봐도
상대방은 아직 표현을 못할 뿐이지 조금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단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둘이 만나고 난 그 다음이죠. 이 과한 애정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좋게 말해서 이게 과한 애정이지 이거는 거의 탐욕 수준이에요. 아, 정말 이 18금 타로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 다음에 한번 정말 날 잡아서 속궁합 타로라도 해봐야겠. 어쨌든 둘의 합을 보는 카드와 조언 카드는 딱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물론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게 나쁠 리는 없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탐욕인데 이거는 나 혼자만의 사랑이죠. 과한 건 모자른 것만 못하다는 그러한 속담도 있잖아요. 이렇게 9번 컵카드처럼 만족스러운 연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기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서로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상대방을 오직 나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 봐야 돼 라는 집착은 의외로 둘 사이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너무 빠르게 다가가지 마세요. calm down, calm down. 두 번째, 두 분이 잘 맞는 건 알아요. 그래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특히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이죠. 막을 수 없는 힘과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이제 4번 카드네요. 아, 상대방은 간만에 눈에 띈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작년에는 참 추웠었죠. 이 4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기운의 흐름도 그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상대방이 나타난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좀 뭔가 뜨뜻미지근해 보인다는 거죠. 톡을 해도 어쩔 때는 살갑게 답장이 오다가도 갑자기 일십을 하거나 단답만 오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 보이네요.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이 9번 완드카드처럼 당신은 서서히 지쳐가기도 하고 고민도 많아지고 있어요. 뭐 자존심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왠지 내 능력 밖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정말 미안하지만 상대방의 카드를 보니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제너럴한 리딩이라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비밀이 많은 사람이네요. 이 세 카드 모두가 비밀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 세 카드의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교집합되는 그런 의미들도 많기 때문이죠. 여기 두 개의 왕카드만 본다면 권위주의적인 흐름이 보이고 상대방이 남성이라면 딱 가부장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리고 지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죠. 뭐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딱 꼰대죠. 특히 좀 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황제카드와 문카드 모두 다른 이성의 출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만약 당신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한 번쯤은 더 확인해 봤으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왠지 모르게 한쪽 발만 담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좀 시게 갈게요. 뼈 때립니다. 이건 온전히 당신의 결정이에요. 일단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을 왜 안 하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그 연락을 기다리다간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요. 가까이 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물론 둘의 관계에 대해서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생각한다면 뭐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깊은 관계까지 갈 수 있다 라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둘의 관계를 보는 카드를 보게 되면 이 2번 완드 카드는 누군가를 위해서 멋을 내고 있는데 좀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물론 이거는 당신을 뜻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적극적이니까요. 하지만 이 로맨틱 덱에서는 의미가 좀 더 센 편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을 뜻하는데 이 다음 카드인 나이트 오브 킹 카드를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카드를 자세히 보면 두 개의 가면이 있어요. 하나는 쓰고 하나는 땅에 있네요. 이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즉, 만나는 사람은 당신만 있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암시죠. 사실 보통의 웨이트 타로의 경우에도 나이트 오브 컵 카드는 순수하기보다는 바람의 카드나 양다리의 카드로도 많이 보는 편이라서 이거는 공통된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 10번 소드 카드가 결정적이에요. 이 카드는 저번 리딩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보통 일반적이라면 좋게 해석을 하겠지만 로맨틱 타로에서는 아디오스라고 의미를 받아들이죠. 조언의 카드들을 봐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두 개의 5번 카드처럼 배신과 이기심인 거죠. 그리고 갈등 사이에 서 있는 당신은 이 6번 펜타클 카드처럼 관대함을 유지해야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림 속 남자가 들고 있는 저 파란색 장미의 의미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진심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마지막 5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사람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어쩌면 서로가 꽤 가까이 다가섰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금 거리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네럴한 리딩이기 때문에 그것이 몸인지 마음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초반의 그 썸 단계보다는 텐션이 좀 아래로 떨어진 게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힘카드와 같이 아직은 포기를 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강하게 상대방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애정은 둘 다 크게 변함이 없어 보여요. 됐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 6번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4번 소드 카드까지.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둘 다 모두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것뿐이지 상대방이 회복과 재충전이 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 퀸 오브 펜타클 카드의 의미와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정감을 되찾고 당신에게 먼저 연락을 할 거예요. 요즘 뭐 잠시 연락이 안 된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머지않아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요. 이 둘의 합을 보는 카드를 봐도 꽤 괜찮은 조합이에요. 이 카드는
보통의 웨이트 덱에서 러버 카드를 뜻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될 서로의 애정은 남들의 의식과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키스를 나눌 만큼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특히 요즘 들어 조금 소원해진 상태였다면 처음 만난 기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 마지막 카드처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이 카드는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조금 묘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뭔가 만족하지 못한 표정일 수 있겠는데, 이 표정의 주인공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둘 사이가 갑자기 소원해졌는지, 그리고 왜 연락이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랄게요. 누군가 혼자 만족하는 사랑이 되었는지, 또는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애정이 아니었나 말이죠. 상대방을 아끼는 건 좋지만 모든 걸 다 가지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하고, 더불어 서로가 뜨거운 건 좋지만 어느 정도의 평온함도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뭐 개나 줘버려 하면서 막 빠꾸 없이 직진만 한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테고, 상대방 카드에서도 나왔던 이 4번 소드 카드처럼 누군가는 또 휴식이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랄게요. 이렇게 마지막 카드까지 리딩을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모든 일과 사람들이 내 입안의 혀처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처럼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상 뭐 내 혀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가오는 설, 비록 가족과 친척이 모이기 힘든 그러한 시기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마음만이라도 가까이 있는 행복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수타로였습니다.